안녕하세요. 교육의 마음 채널 운영하고 있는 김복현입니다. 오늘 이야기 주제는 양자 물리학. 양자 물리학이 주는 그런 교육에 대한 시사점,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교육을 잘 하기 위해서는 그 마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요. 이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그 학생들이 어떤 그 공부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바탕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교사나 또 학부모들이 이런 마음에 대해서 잘 이해했을 때는 아이들을 좀 더 올바른 방향으로 좀 더 지혜롭게 아이들을 잘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것이고, 그래서 이런 마음에 대한 그런 공부, 이런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어떤 그런 내적인 그런 것에 대한 그런 것이란다면은 결국에는 어떤 세상, 아이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그런 그 움직이는 원리, 세상에 대한 그런 것들을 알아야지만이 아이가 잘 성장하고 변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다면은 그 세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움직이고 있느냐라는 것들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교육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시사점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어떤 그 고전의 뉴턴 물리학에 대한 어떤 그 반대적인 어떤 그런 이론으로서 양자 물리학에 대한 그런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관심도 많아지고 있고, 실제로 그런 뉴턴의 했던 그런 고전 물리학의 어떤 그런 그 거시적인 그런 세계를 설명하는 그런 것이었다면, 또 양자 물리학이라는 것은 어떤 그 원자나 분자 단위의 어떤 그 미시적인 세계를 어떤 그 설명하는, 물질 세계를 설명하는 그런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이야기에는 그런 이렇게 이분화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양자 물리학도 미시적인 세계, 물질 세계를 관한 그런 이론이었지만, 그것이 실제로 어떤 거시 세계를 설명하는 하나의 그 관점, 이런 것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물질의 기본 단위는 우리가 원자라고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는데, 이런 원자를 구성하는 것이 바로 전자와 핵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전자의 움직임에 의해서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없어지고 하는 그런 현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양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결국에는 그 원자는 그렇게 양자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 물질의 그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그 원자의 그 어떤 그 속성이, 결국에는 양자의 속성을 잘 이해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 원자의 속성을 잘 알게 되고, 그 원자의 속성을 잘 알게 되면 결국에 물질의 속성을 잘 알게 돼서, 그래서 이런 원리에서 물질이 만들어진 거라는 것들을 결국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양자에 대한 이론은 그 닐스 보어의 그 코펜하겐 해석이라는 곳에서 굉장히 보편적으로 지금 널리 인정을 받고 있는데요. 그 닐스 보어의 그 코펜하겐 해석은 몇 가지로 정리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도약이라든가, 또 양자 얽힘, 또 상보성이라든가 동시성의 어떤 그런 원리, 불확정성의 원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양자 도약이라는 것에 이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양자 도약이라는 것이 그 양자의 이동이 연속선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불연속적으로 순간에 생기고 순간에 사라진다. 그래서 어떤 도약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은 이제 물이 끓는 것을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도가 되게 되면은 그 전에 액체였던 것이 바로 급작하게 기체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순간적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 또 계절의 변화 같은 경우도 겨울이었는데 순간적으로 변해가지고 어느 순간에 봄이 되는 것이고, 그러더니 갑자기 또 날씨가 갑자기 무더워지는 여름이 되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렇게 순간적으로 변화되는 것, 이런 것들을 양자 도약이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양자 도약이라는 것이 결국에 순간적으로 변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에는 이 양자 도약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굉장히 끊임없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그 뜨거워지는 그런 그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이런 그 양자 도약 그 현상을 이제 우리가 실제 사는 그 생활에 있어서 한번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알아보고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것을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이 개인적으로 영어에 대한 그 공부를 계속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학원을 다니다가 결국에 이제 책으로 이제 영어를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영어 책을 공부를 하면서
어느 순간에 내 영어 실력이 확 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느끼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원어민과 이야기를 하는데 말의 속도가 빨라지고 또 어휘력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또 영어로 장문을 하는데 굉장히 좀 자연스럽게 써지고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내가 영어 실력이 갑자기 팍 늘더라, 또 자신감이 확 늘더라라는 것들을 경험을 했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양자도약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서는 이제 클래식 음악에 대해서 이제 경험을 했었는데, 클래식 음악을 어느 사이에 이제 그 전에는 굉장히 그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지 않았는데 클래식 음악을 한번 들어봐야겠다,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굉장히 마음적으로 부담스럽고 굉장히 지루하고 불편한 그런 그 마음 상태가 됐었는데, 그래도 계속 그 클래식 음악을 이렇게 들어보니 어느 순간인가 이 클래식 음악이 편해지고 그러면서 나이가 매일매일 듣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클래식 음악을 매일 접한 지가 굉장히 벌써 오래됐고, 그래서 이제 클래식 음악을 이렇게 들게 되면 그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 그 전에 그런 단계에 이르기 전에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도약하는 그런 현상을 이제 경험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불편했던 그런 감정들이 갑자기 편안해지는 단계로 이렇게 도약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클래식 음악이 없이는 또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 굉장히 편안해지는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이제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그 양자도약의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기적의 체험, 이런 것들도 양자도약이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이론으로서는 양자 얽힘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자석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N극과 S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자석을 자르게 되면 그 자석 안에서 또 다시 N극과 S극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N극이 있으면 반드시 S극이 생기고 S극이 있으면 반드시 또 N극이 생긴다는 거예요.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생기고 마이너스가 있으면 플러스가 자동적으로 생긴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렇게 얽혀, 음극과 양극, N극과 S극이 서로 이렇게 얽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동양에서 말하는 음양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태극 무늬를 보게 되면 음과 양이 이렇게 섞여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동양의 음양 사상에서는 음과 양이 이렇게 한꺼번에 있어야 완전한 전체가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전체 안에는 음이 있고 양이 함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음양의 원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게 이제 양자의 얽힘인데, 이와 같이 이렇게 양자가 안에서 이렇게 음극과 양극, N극과 S극,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이렇게 같이 혼용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게 되면 죽음이 있는 것이고, 또 여자가 있으면 남자가 있고, 또 사람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 남자 안에서 젊었을 때는 굉장히 남성 호르몬이 있지만 또 나이가 들음에 따라서 이게 음성 호르몬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고, 또 여자 같은 경우는 반대로 여성 호르몬에서 남성 호르몬이 또 이렇게 강하게 되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사람 안에서도 이렇게 호르몬에서도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이 이렇게 섞여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원리를 보는 것이고, 또 우리가 세옹지마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희노애락이 있게 되는데요.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는 것이고, 좋은 일이 있으면 또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고, 복이 있으면 화가 있고, 화가 있으면 또 복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봄이 있으면 겨울이 오는 거고, 겨울이 오면 또 봄이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것들이 이렇게 음과 양이 한꺼번에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섞여 있다. 바로 이것이 양자 얽힘이 주는 어떤 시사점, 이런 것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동시성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호랑이도 제 말을 하면 나온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에 어떤 현상이 딱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팍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동시성의 원리이죠. 그래서 상대방이 내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걸 상대방이 말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고요. 이걸 결국 이제 우연의 일치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우연의 일치라는 것은 전혀 관련이 없는 일들이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정신분석학자 그 칼융 같은 경우에 이런 걸 동시성이라는 그런 용어로 말을 했는데요. 서로 관련이 없는 사건이나 요소가 일치된 형태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현실 상황에서 어떤 영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순간 이동을 한다든가 타임머신을 탄다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게 공상이나 상상에서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양자 물리학에서는 실제로 우리 현상에서도 이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두 물체가 이동이 없는데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것이죠. 이게 양자 어떤 동시성의 그 원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물리학 실험을 했는데 거기에 한 광자의 에너지가 공간을 초월해 가지고 상대방에 영향을 주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게 그 말이나 빛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양자 얽힘에 의해서도 N극이 있으면 바로 S극이 생기고 반대로 방향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렇게 동시성의 원리라고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뉴턴의 고전 물리학 같은 경우에는 어떤 원인이 있어야지만 어떤 결과가 생긴다, 그런 인과 법칙에 의해서 설명이 되는 것들인데, 여기 그 양자 물리학에서는 이런 비인과적인 연결, 원인이 없는데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결국에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더라. 그래서 이것이 바로 동시성의 원리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 일상생활에서 옛날 친구에 대해서 한참 생각을 했는데 그 친구에부터 뭐 전화가 온다든가 문자가 온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동시성의 원리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결국엔 어떤 현상이나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결국 그것에 대해서 몰입을 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하게 되면 거기에 일치되는 것을, 그런 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동시성이 주는 어떤 시사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상보성의 원리인데요. 이 상보성의 원리라는 것은 양자 얽힘에서 음과 양이 서로 보완을 해준다라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뭐 생과 사가 반복이 된다라는 거, 죽음이 있으면 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동물과 식물의 관계에 있어서도 상당히 이렇게 상보성의 원리를 이해할 수가 있는데, 동물이 식물을 먹죠. 소 같은 경우에 풀을 뜯어먹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이런 동물이 죽으면 결국 부패를 해가지고 그 부패된 것이 바로 식물의 영양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돌고 도는 그런 과정을 해서 서로 보완해주는 그런 관계가 반복이 된다라는 것이 바로 상보성의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환 관계에 있어서도 이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물의 순환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은 물이 뜨거워지면은 결국에는 가벼워져 가지고 수증기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차가운 공기를 만나게 되면 이제 무거워지고, 그래서 다시 비나 눈으로 땅으로 이제 해서 결국 땅에 떨어지는 것이고, 그러면 땅에 이제 스며들다가 또 결국에는 바다로 이제 흘러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또 다시 그 바다에 있던 물이 뜨거워지면은, 태양에 의해서 뜨거워지면 다시 수증기로 증발해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게 돼서 또 이렇게 반복되는 그런 순환의 과정을 겪게 된 것이 바로 이런 보완, 그렇죠? 상보성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뿌리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보면은 이 식물의 그 뿌리가 결국에는 이렇게 지하로 이렇게 1m 이상을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잎이 나오기 전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뿌리가 안정이 되면 이 주변에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뿌리털이 이제 생기는 것인데요. 이 뿌리털이 생기는 이유는 그 흙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미생물과 소통하는 그런 방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뿌리가 땅 속에서 물을 끌어올려서 잎으로 보내면 잎에서 광합성 작용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당류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러면 그 당류를 다시 또 뿌리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 당류를 먹기 위해서 이 뿌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미생물들이 서로 이렇게 모여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미생물은 이제 뿌리를 통해서 결국에 이렇게 태양을 만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이고, 그 대신에 이 미생물은 20가지가 넘는 그런 무기 염류들을 이렇게 뿌리에게 영양분을 이렇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뿌리와 어떤 미생물이 서로 상생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불확정성의 원리입니다. 그 양자 물리학 그 실험을 하게 되면 이 관찰하는 그 순간에 위치값이 변해서 예측이 굉장히 불가능하다. 또 관측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인데, 이 반대로 이 고전 물리학, 뉴턴의 고전 물리학에서는 모든 것이 예측이 가능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것이고, 또 어떤 그 공식에 대입해서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이 양자 물리학에서는 예측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불확정성의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모든 것은 예측이 불가능하고 또 불확실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그런 그 세상을 우리가 불확정성의 원리로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5만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5만 가지 생각이라는 것은 생각을 너무 다양하게 많은 생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생각이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예측하고 가능한 생각들이 떠오르냐면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냥 떠오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떠오르는 생각들이 이 불확실하다는 것이고 예측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바로 이제 떠오르는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렇게 명상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떠오르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눈을 감고 이렇게 심호흡을 하게 되면 생각들이 많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 생각들이 불쑥 튀어나오는데 어떤 내가 통제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떠오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측이 불가능하고 불확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논리적인 순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야기의 어떤 전개가 지는 것도 아니고 불쑥 그렇게 떠오른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떤 우리가 꿈을 꾼다라고 했을 때도 그런 그 꿈의 상황도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그리고 그 연결이 굉장히 또 연결되는 것 같지만 또 비논리적으로 어떤 장소라든가 만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비논리적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엉뚱하게 뭐 연결이 되고 또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바로 불확정성의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하고 정말 과학에 의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그럴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측을 하지만 실제 상으로 모든 대부분의 것들은 예측이 불가능하고 불확정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불안감을 갖게 되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그 불확정성의 원리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세상이라는 것이 원래 이렇게 예측하기 어렵고 불확정한 그런 상황이구나, 불확실한 상황인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우리가 그런 것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 양자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그 방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양자 물리학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교육의 시사점,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두 가지 측면에서 아이가 자기의 마음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고, 또 우리가 어떤 그 세상이 움직이는 그런 원리나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는 것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어떤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외부의 어떤 세상이 움직이는 그런 그 원리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해하는 그 한 측면에서 최근에 어떤 양자 물리학에 대한 그런 연구가 많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 양자 물리학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것들을 알아보므로 인해서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어떻게 교육을 할 것에 대한 어떤 그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이야기인데요. 결국에는 그 모든 물질을 이루는 그 가장 최소 단위가 원자인데, 이 원자라는 것이 바로 핵과 전자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그런 그 전자의 움직임에 의해서 그 양자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그 물질의 속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 양자의 속성을 잘 이해하게 되면 물질의 속성을 우리가 잘 이해하게 된다라는 것에서 몇 가지 원리를 우리가 알아봤는데, 첫 번째가 양자 도약의 원리이다. 그래서 양자라는 것이 이렇게 어떤 그 연속선 상에서 이렇게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쭉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연속적으로 나타났다가 갑자기 사라지고 또 갑자기 저쪽에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이런 것들이 된다. 바로 그것이 양자 도약의 이라고 우리 이야기를 하는데, 뭐 예를 들면은 그 물을 섭씨 100도까지 끓였을 때 액체였던 것이 순간적으로 기체로 변한다든가, 또 계절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바뀐다든가 하는 것들이 바로 양자 도약의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양자 도약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갑자기 도약을 하는, 정말 우리가 바라는 어떤 그런 성공하고
또 어떤 행복한 그런 그 인생으로 도약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모두 다 꿈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양자 도약이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굉장히 우리의 삶에 주는 그런 시사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양자 도약 현상이 일어나더라. 물이 계속해서 이렇게 가열되고 끓었을 때 백도라는 것이 결국에는 한계점을 이루어서 넘었을 때 결국에 양자 도약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끊임없이 그런 한 분야에 대해서 노력하고 계속해 지속해서 최선을 다했을 때 결국에는 인생에 있어서 양자 도약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양자의 얽힘에 대한 그런 원리인데요. 양자라는 것이 결국에는 음양의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음이 있으면 반드시 양이 있고 양이 있으면 음이 있더라. 그래서 이 음양이 이렇게 섞여 있더라 라는 것이 바로 이제 양자 얽힘의 그런 이야기인데요. 결국 인생에 있어서도 행복과 어떤 불행이 결국 섞여 있더라. 그래서 불행한다고 해서 결국에 너무 좌절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이 언제 찾아온다라는 그런 희망을 갖게 되고, 또 행복한다고 해서 마냥 좋아할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또 불행한 시기가 올 수도 있으니 그것에 대비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음양의 원리라는 것은 어떤 세계를 바라보는 전체가 모습이 음과 양으로 구별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마음이 어떤 너무 행복하거나 너무 또 불행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인생이 좌우되지 않는 그런 마음의 어떤 평정심을 갖는, 그런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양자 얽힘의 어떤 그런 원리,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세계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런 것들이 이제 상보성의 원리라는 것이 있는데, 음과 양이 서로 보완하는 그런 관계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음은 양을 보완하고 양은 음을 보완한다. 그래서 동식물과 같은 경우도 동물이 식물을 먹지만은 또 식물이 또 동물 어떤 그런 부패된 그런 걸 통해서 영양분을 섭취하게 되는 그런, 서로 이제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과정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라는 것이 서로 이렇게 도움을 주고받고, 내가 어렸을 때 도움받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어떤 기회가 됐을 때 도와주고, 이런 것들이 서로 협력하고 상호 협력하고 도움을 주고받는 그런 상보성의 원리에 의해서 이 물질이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또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동시성의 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들을 했는데 그게 갑자기 동시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리학에서 봤던 어떤 실험에 있어서 N극이 있으면 반드시 반대편에 S극이 생기는 그런 어떤 현상, 이런 것들이 어떤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우연하게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다른 사람과 대화 중에서 갑자기 또 말이 튀어나온다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동시성의 원리가 바로 이렇게 있고,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우연의 원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작용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렇게 늘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들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 하나의 시사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어떤 불확실성의 원리인데요. 이 양자라는 것이 관측을 하게 하는 그 순간에 위치가 바뀌어서 결국에는 관측이 불가능하고 예측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결국 인생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확실한 것은 거의 없죠.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돼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미래에 대한 그런 불안감을 갖게 되는데, 원래 세상이라는 것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다면은 좀 더 마음에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떤 양자 물리학에 대한 어떤 그런 것, 또 양자 물리학이 주는 어떤 그런 인생에 대한 어떤 지혜, 또 어떤 그런 교육에 대한 어떤 시사점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 의견들을 댓글을 달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